모든 소리가 사라진 스튜디오,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전설들, 장윤정과 김용빈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찰나의 순간, 무대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 폭발적인 고음, 화려한 퍼포먼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작진이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비공개로 진행했던 첫 번째 녹화. 그곳에서 터져나온 것은 환호가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트롯 역사를 다시 쓰겠다던 그 당찬 포부는 한 괴물의 등장과 함께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 뒤로 도망쳤고 누군가는 망연자실한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고된 재앙이자 동시에 가장 잔혹한 쇼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18일 대격변을 앞둔 미스트롯4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내막을 파헤치려 합니다. 기존의 성공 공식이었던 탑 7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단 5명만이 살아남는다는 충격적인 생존 룰, 그 지옥 같은 전쟁터에 던져진 88명의 참가자들과 그들을 떨게 만든 미스터리한 괴물 신인의 정체까지. 과연 방송에 다 담길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그날의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의 끝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한민국 방송가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대중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화제성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트롯 열풍이 불어닥친 지 어느덧 수년, 이제 대중들은 웬만한 노래 실력이나 뻔한 사연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작진 역시 이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변화가 아닌 파괴였습니다.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트롯4가 기획된 진짜 배경입니다. 그 파괴의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했던 숫자 7분이었습니다. 결승 진출자 7명, 소위 탑 7분이라 불리며 오디션이 끝난 후에도 방송과 행사를 주름잡던 그 영광의 숫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욱 날카롭고 비정한 숫자 5분입니다. 단 2자리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MC 김성주가 탑 5를 발표하는 순간 대기실의 공기는 마치 영안실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고 합니다. 88명의 참가자 중 결승 무대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단 5명. 이것은 확률적으로 5.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4%는 들러리가 되거나 처참하게 짓밟힌 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잔혹한 룰 변경은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적당히 잘해서는 통편집이다, 완벽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존 본능이 그들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시즌의 무대는 그 어떤 시즌보다 도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동료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 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리허설 무대에서는 살기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도에 뛰어든 88명의 전사들은 누구일까요? 이번 참가자 라인업을 살펴보면 제작진이 얼마나 칼을 갈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재도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돌아온 베테랑들이 눈에 띕니다. 미스트롯 2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윤태화, 허찬미, 윤서영. 이들은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가 주는 패배감, 대중의 잊혀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노래에는 이 서려 있고 눈빛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협하는 진짜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롯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타 장르의 거물급 스타들입니다. 9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던 룰라의 김지현. 그녀가 엉덩이를 흔들며 날개 잃은 천사를 부르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그녀가 트롯 특유의 꺾기와 구성진 가락을 소화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슈가 출신의 아유미, 발라드 가수 유미, 배우 이엘리아와 이현경까지. 이들의 참가는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노이즈 마케팅일까요? 아니면 트롯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진지한 도전일까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의 실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김지현 씨의 경우 수개월 동안 트롯 명인에게 사사하며 창법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쳤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기존의 트롯 가수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서사를 단숨에 집어삼킨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첫 녹화 날 벌어진 괴물 신인의 등장입니다. 아직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은 이 참가자는 예고편에서 단 뒷모습과 짧은 고음만으로 시청자들을 압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방청객들과 스태프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뱉는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화려한 기교나 과도한 몸짓은 없었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하지만 묵직하게 뱉어내는 소리 하나하나가 듣는 이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사를 해야 할 마스터들조차 본분을 잊고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게 만든 마력. 그것은 연습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라 타고난 천재성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김용빈 마스터는 이 무대를 보고 눈물을 훔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누구보다 우승의 무게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고통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첫 무대, 첫 소절만 듣고 부승 후보가 나타났다, 이미 내 마음속 지는 정해졌다라고 말한 것은 결코 가벼운 수사가 아닙니다. 장윤정 마스터 역시 홀렸다는 표현을 쓰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였길래, 어떤 감성이었길래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마스터들을 무장해제시킨 것일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벌써부터 그녀의 정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악 전공자일 것이다, 숨겨진 재아의 고수다,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얼굴의 10대 천재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가 방송에 등장하는 순간 대한민국 트롯계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괴물 신인의 등장은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런 사람과 어떻게 경쟁하라는 거냐, 이미 우승자는 정해진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더욱 가혹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팀 미션 과질 1 데스매치입니다. 예고된 바에 따르면 이번 시즌의 팀 미션은 역대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성향과 장르가 완전히 다른 참가자들을 한 팀으로 묶어놓고 극한의 상황에서 화합을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며 누군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 위기 대처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제작진의 의도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데스매치입니다. 탁 오르가는 길목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 외나무다리 승부에서 참가자들은 어제의 동료를 오늘의 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친구를, 내 언니를, 내 동생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리고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 잔혹한 운명. 이것이 바로 미스트롯사가 그리는 생존의 진짜 얼굴입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노래에 환호하겠지만 그 이면에 깔린 처절한 사투와 피 튀기는 경쟁은 어쩌면 우리가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의 비정한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제작진이 의도한 이 잔혹한 코미디 트롯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요? 트롯은 본래 서민의 애환을 달래고 삶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장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스트롯사는 마치 검투사들의 싸움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극적인 편집, 인위적인 갈등 조장, 그리고 승자독식의 구조 속에서 진정한 음악의 감동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적인 완성도는 높아지겠지만 트롯 특유의 따뜻함과 인간미는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미스트롯사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치열함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88명의 참가자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무명 생활을 견뎌온 가수, 생계를 위해 꿈을 포기했던 주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이크를 잡은 학생. 그들의 노래에는 꾸며낼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물에 함께 울고 그들의 환호에 함께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도전이 우리네 삶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방송이라는 쇼윈도 안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쏟아내는 땀방울과 열정만큼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의 키맨으로 떠오른 김용빈 마스터의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심사위원이기 전에 그 무대를 먼저 경험한 선배입니다. 예고편에서 보여준 그의 눈물은 참가자들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평가자가 아니라 참가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들이 무대 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멘토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탑 5분, 그리고 그가 지목한 부승 후보가 과연 끝까지 살아남아 왕관을 쓸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이번 시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 여론은 벌써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참가자들의 과거 영상이 발굴되고 가상의 순위표가 돌아다닙니다. 이번엔 누가 제2의 송가인이 될까? 아니, 송가인을 넘어서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잔인하다, 탑5는 너무 적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조차도 미스트로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본다는 막장 드라마처럼 잔혹해서 더 끌리는 서바이벌의 마법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12월 18일 TV조선 스튜디오의 조명이 켜지면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88명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냉혹한 평가.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트롯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누가 1등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무대 위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시청자의 몫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훔칠 여러분의 번픽은 누구입니까? 장르를 파괴하고 나타난 룰라의 김지현일까요? 아니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윤태화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직 얼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그 괴물 신인일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12월 18일 밤 10시 오직 본방송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은 끝났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 밤 10시. 여러분은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전쟁터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드라마는 방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탑5라는 바늘구멍을 뚫고 대한민국 트롯의 새로운 여제가 될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김용빈 마스터가 예언한 그 전설적인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 거대한 서막의 끝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시즌의 파격적인 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또 다른 여론을 만들고 어쩌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미스트로사의 심층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첫 방송이 끝난 직후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한 더 은밀하고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심장을 단단히 부여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